그래서 부자는요, 돈 벌려고 아둥바둥 되지 않아요. 돈 버는 구조를 짜지. 플랫폼도 구조, 프랜차이즈도 구조, 다 구조예요. 구조 꼭대기 있는 사람이 다 돈 벌어요. 그럼 질문은 뭐예요? 나는 돈 벌려고 아둥바둥 되는가, 돈 버는 구조를 보는가? 성공한 사람들 만날 때마다 제가 인터뷰에도 질문해요. 우리 김봉진 회장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성공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근데 강점은 여러분 같은 분들이에요. 절실한 사람들. 절실하면요, 모든 게 스승이에요. 그러면 평범한 일상에서 뭔가를 봐내는 능력이 생겨요. 또 하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바쁘다 바쁘게 사시죠? 삶을 정성스럽게 사세요? 한 땀 한 땀 사는 것처럼? 그럼 정성스럽게 산다는 게 뭘까요? 이런 거예요. 아주 하찮아 보이는 것들을 대하는 태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Stay hungry, stay foolish.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이죠? 아니에요. 이거 카탈로그에 나오는 말이에요. 스티브 잡스는 이 카탈로그를 보고 Stay hungry, stay foolish 나오죠? 저 문장에 꽉 꽂힌 거예요. 이 사람 문장 하나 딱 보고 인생을 팍팍 바꾸는 사람 누구냐? 스티브 잡스예요. 우연히 만난 문장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소변 보다가 여기 뭐 하나 써 있어. 근데 그게 인생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그걸 받아들이냐의 문제지. 오늘 책 소개를 할 건데요. 인생을 바꾼 책 중에 한 권.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에요. 여기에 보석 같은 문장이 나와요. 여기 이런 말이 나와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우린 자극받죠? 반응이에요. 그 사이에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틈이 있다. 그 틈 속에는 우리가 반응을 선택할 힘이 있다. 우리의 성장과 자유는 우리의 반응에 달려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반응이거든요. 저는 아내랑 15살 차이 납니다. 와는 왜 그러세요? 뭐만 잘하면 되는 줄 아세요? 말만 받아쳐줘도 돼요. 오빠 요즘에 미숙이 만나는데 미숙이를? 가방 샀더라. 가방? 에르메스래. 에르메스? 대박. 이것만 잘해도 사람들은 좋아해요. 근데 어쩌라고 그럼 끝난 거예요. 인간관계 뭐로 만든다고요? 반응. 어떻게 반응하느냐. 반응을 어쩌 그 사이의 공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게 뭘까 도대체. 이 척수인도 목사님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거든요. 강의를 듣는 이런 말 나오는 거예요. 내 인생의 10%는 나한테 벌어진 일들이고 나머지 90%는 내가 그 사건들에 대해서 반응한 거라고. 이게 뭘까 고민해봤어요. 했더니 생각이더라고요. 인생에는요 반드시 변곡점이 있어요. 생각을 생각하면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생각이라는 게 뭘까?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는 반응을 하고 살았구나. 이제 생각하자. 호흡을 하나 둘 하고 생각하자.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먹었을까? 또 책 속에서 답을 또 얻었어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당신은 사는 거에 맞춰 생각이란 걸 할 거다. 폴 브루제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제가 왜 생각의 주도권이란 말을 썼을까 이 저 책에. 여러분의 생각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살고 계세요? 아닌 것 같잖아요. 사는 거에 맞춰 생각이라는 거 하는 것 같잖아요. 인공지능 시대는 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권을 내가 가져야겠구나.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구나. 자,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메타인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차리는 거. 그래서 저 생각을 한번 공식으로 만들어봤어요. 공대 출신이니까. 우리는 전제가 있어요. 의식적 전제, 무의식적 전제, 스테레오타입, 스키마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가정이에요.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그리고 그 질문이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느냐. 생각은 질문 형태로 만들어져요. 이 남자랑 결혼을 할까? 유학을 보낼까? 난 다음 달에 퇴사를 할까 말까? 여러분 생각 다 뭐예요? 생각이 질문 형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과도 질문 형태로 생각한다. 질문 형태로 대화한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생 망하는 사람들 딱 관찰해 봤더니 부정적이더라. 베베 꼬인 인간들이 있어요. 뭐만 하면 댓글 악플 달고 막 이런 사람들. 저는 부정적인 사람들한테 권하는 책이 있어요. 정종 회장님 책 좀 읽어라. 정종 회장님의 성공 비결이 뭘까? 이거예요. 된다고 해도 될까 말까 한 일을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무조건 안 된다.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 자네 해보긴 했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시크릿도 그 얘기예요. 우주의 기운이 소개팅 된다고 그러잖아요. 나쁜 생각하면 나쁜 기운이 연결되는 거예요. 특전사 가서 강의를 하는데 왜 셀까? 이 부대가. 여기서 딱 발견했어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요즘 애들이 왜 약할까? 캘리그래피 집에 가서 이유를 찾았다니까요, 제가. 안 되면 되는 거해라. 문장 하나가 생각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특전사, 우리 태병대 안 되면 될 때까지.
전제가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전제를 깔고 들어가니까 애티튜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특전사 가서 아픈데 못하겠어요. 특전사 그냥 나가라고 그래요. 자, 성공하는 사람들을 봤더니 에이블리의 강석훈 대표예요. 너 성공 비결이 뭐니 그랬더니 형 나는 생각의 디포트 값을 만드는 한마디를 다 미리 준비해놨어요. 책 읽고 사람 만나고 강연 듣고 그러면서 문장 하나를 해갖고 내가 머릿속에 미리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있어요 그런 단어가? 성공한 사람들 만날 때마다 제가 인터뷰에도 질문해요. 우리 김봉진 회장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사님 마음먹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꾸준히 하는 건 아무나 못해요. 제 비결은 꾸준함이었어요. 수도공고 40명 중에 38등. 뒤에 2명 축구부. 그런 사람이 10조짜리 회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비결이 뭐냐? 꾸준하게 했어요. 책을 많이 읽었고요. 사람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방향을 잘 듣고 정해서 꾸준하게 했더니 성공하더라고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엔 제가 쓴 말이 이렇게 벽보에 그냥 써 있어요.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고 부정적인 것들이라고 싶었는데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다. 자 보면요. 긍정적 전제로 생각 출발시키는 거 연습해야 돼요. 저 기자 출신이라 까칠했어요. 다 나쁘게 몰러가고 저 뭐 숨기고 있지. 우리 배달의 민족 얘기를 잠깐 하자면요. 여기가 답심리 카페변에서 시작했다니까요. 10조짜리 다 만들었잖아요. 이 사람의 애티튜드 볼까요? 사업은 언제나 성공보다는 실패할 경우가 많다. 때문에 성공보다는 실패를 예측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맞을 확률이 높다. 블라블라. 성공한 사업은 그 시대의 전문가들이 비관적으로 바라봤던 그곳에서 시작됐다. 자기의 성공 비결 중에 하나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출발시키는 그게 몸에 배 있는 거예요. 존경해요. 저를 멘토라고 부르지만 제 멘토기도 해요. 그럼 긍정적이기만 하면 될까? 아니요. 생각을 보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메타인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각을 생각하는 거. 생각 봐야 되죠. 본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왜 책 읽고 이런 데 와서 강의 들으세요? 이거 하려고. 한자로 썼잖아요. 볼관. 보는 건 끝난 게 아니라는 거. 살피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던 버릇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생각을 바꾸려면 보던 버릇대로 보면 인공지능도 해석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관성을 유지할 때가 있고 관성을 드리프트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관찰을 통해서 핵심을 짚어내는 거예요. 그걸 진맥이라고 하는 게 진찰, 볼진, 살필찰, 볼진, 맥을 짚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을 짚어내는 능력이 딱딱 끝내준다는 거예요. 고수들은. 이 말을 카를로스 고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마추어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프로는 문제를 단순화시킨다고. 핵심을 딱딱 짚어내는 거예요. 근데 핵심 짚으려면 뭘 해야 된다? 관찰해야 된다. 근데 관찰은 볼관자에 살필찰자 쓴다. 내가 보고 있는 건지 보는 거에 그치는 거에 살피는 건지를 잘 봐야 된다. 그래서 맥을 짚었으면 이어나가는 거예요. 이을락자거든요. 연락쯤에 이을락자거든요. 한자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 관점을 지나가 베스트셀러 이렇게 1등 찍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순위가 뒤집혔어요. 뭐에 뒤집혔는 줄 아세요? 마법천자문. 그 딱 나오니까 순위가 확 뒤집히는 거. 엄마들이 다 사주는 거예요. 한자 중요하거든요. 맥락과 맥락이 연결되면 뭐가 될 것 같아요? 구조가 만들어져요. 제가 부자들을 관찰하면서 딱 느낀 게 그거예요. 관찰한다. 핵심 짚는다. 이어간다. 그 이은 것들 계속 중첩해서 잇는다. 구조 보는 능력이 있다. 어떤 구조로 시스템이 움직이는지. 그래서 부자는요, 돈 벌려고 아둥바둥 되지 않아요. 돈 버는 구조를 짜지. 플랫폼도 구조, 프랜차이즈도 구조, 다 구조예요. 구조 꼭대기 있는 사람이 다 돈 벌어요. 그럼 질문은 뭐예요? 나는 돈 벌려고 아둥바둥 되는가, 돈 버는 구조를 보는가? 구조적으로 접근해라. 그래서 컨텍스트, 맥락 파악 능력도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구조에서 뛰냐는 거예요, 내 인생은. A같이 생긴 구조에서 뛰면은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럴 것 같으세요?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전 왜 제자리일까요? 네가 뛰는 인생의 구조를 보라고. 자, 우리는요, 물고기가 이렇게 그려요. 그죠? 제가 일본 가서 달력 하나를 보고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물고기 앞모습만으로 매년 달력을 내요. 속장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전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 드세요? 붕어빵 사면 어떤 생각해요? 대가리 먹을까? 꼬리부터 먹을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전 이렇게 봐요. 어우, 귀여운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여러분의 생각은 입체적이냐는 거예요. 항상 사고가 나는 거는 못 본 생각의 음영지역에서 나는 거예요. 미처 생각 못했네. 뭐 이런 거. 그래서 관점을 입체화해서 음영지역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그럼 방법이 뭐냐? 인공지능에도 똑같이 대입된다는 사실이에요. 같은 질문을 다르게 하는 거. 예를 들면 우리 회사 사람들 어때? 막 평가해. 동료 괜찮은 사람들이야? 근데 질문 이렇게 바꿔버리면요. 나는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일까? 생각이 확 바뀌죠. 자, 그리고 이래요. 김대리, 이번 프로젝트 한번 정리해서 프로젝트 보고서 내. 명령한 거잖아요.
근데 인공지능도 똑같아요. 야, 이번 프로젝트를 내가 PDF 파일 줄 테니까 네가 보고서 내봐. 그러냐, 보고서 만들어요. 근데 인공지능한테 이렇게 질문하면 어떨 것 같아요? 이번 프로젝트를 다시 한다면 뭘 바꾸고 싶나? 딱 그러면 얘가 다른 답을 막 내요. 무엇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제가 알아차려야 돼요. 입체 내가. 그래서 질문법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이해 못할 바가 없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인간관계도 똑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안 돼! 그러면 이제 싸우는 거죠. 너 왜 그따위로 사니? 뭐 이러고. 그게 바로 관점의 차이라는 거예요. 관점의 차이는 IQ 80점 차이랑 똑같다.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 앨런 케이가 한 말이에요. 그러면 제로 베이스에서 놓고 보면 부정적인 애들은 마이너스로 가요. 그럼 플러스 관점, 마이너스 관점 갭이 얼마일까? 160점. IQ 160점 차이 만든다는 거예요.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관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미국의 오하이오 지립대예요. 학생들이 지름길로 가겠죠? 그럼 길이 나죠? 우리나라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근데 보면은 이렇게 어프로치 하잖아요. 콜롬비아 대학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해결했다고요, 이렇게. 제가 계속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한 말을 계속 말씀드리죠. 인공지능한테 그렇게 단답형으로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저렇게 물어보고 그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얘가 내가 생각 못한 부분들을 탁탁탁 집어줘요. 질문이 바뀌면 새로운 생각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이 생각의 수준이라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의 질문을 질문해보면 내 생각 수준을 점검할 수 있다. 질문이 고도화되는 만큼 내 생각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으로 사유의 높이를 높이는 사람이 있는 거고, 여기 계신 분들처럼 끊임없이 사유하는 거예요. 사유로 계단을 만들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생각을 다시 되짚어서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렇게 그때 어리석은 생각을 했지? 그렇잖아요. 생각이 높아진 거예요, 살면서. 근데 경험한 생각 안에 갇혀있는 분들 계세요. 내가 살아온 인생이 모든 거인 것처럼. 그런 사람들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시죠? 그래서 이 20, 30대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꼰대를 정의해보라고 그랬어요. 디파인해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정의했어요. 입력이 멈춘 상태에서 실력만 하는 인간. 꼰대가 안 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설득할 만 반, 설득당할 만 반. 꼰대는 설득당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정의를 바꾸면 다른 관점이 생기고, 다른 관점이 생기면 다른 생각이 시작돼요. 이거 제가 느낀 거예요. 여러분, 사전적 의미에 갇혀서 사시면 안 돼요. 이제 사전적 없는 단어가 나오는데 뭐 이제 조향사란 단어 있죠?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조향사를 여러분 그냥 향수 만드는 사람 이러잖아요. 이 사람 정의 내린 거예요. 나는 공간에 부여하는 공기입자에 감정을 입혀 재조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을 리디파인한 거예요. 여러분의 직업을, 여러분이 하는 일을 재정의 내려보세요. 그러면 다른 게 보여요. 똑같은 단어, 사전적 정의 안에 갇히면 그 일을 열심히 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그래요. 다르게 일하지 않고. 다른 걸 생각하든지 다르게 생각하든지. 사람의 가치라는 게 뭘로 만들어질까요? 옷 잘 입고 명품 입고 욕하는 사람. 그게 아니라 말을 정중하게 이쁘게 하는 사람이 훨씬 더 품격 있어 보여요. 그 사람의 품격을 완성시키는 언어라고요. 내가 쓰는 말이 나예요. 내가 뱉은 말은 내 인생 앞에서 반드시 기다린다. 젠장, 우라질, 연병, 뭐 조금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럼 전장 같은 일, 우라질 일이 벌어져요. Great, awesome, beautiful, fantastic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을 좋은 단어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도 바뀌어요. 깡패는 깡패 언어를 써요. 근데 내가 어떤 생각으로 단어로 채우느냐, 어떤 문장으로 내 머릿속에 가득하느냐, 그게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해요. 아마존에 가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해석해 보세요. 우리는 A부터 Z까지 마케팅을 해서 팔아요. 어디서? 온라인에서. 그래서 고객을 웃게 만들겠습니다. 와, 그래서 여러분 이제 깨달은 거야. 근데 너네 회사 성공 비결이 뭡니까? 근데 우리는 근면자조 협동하고 뭐 이런 거 안 해요. Be curious. 호기심이 없는 사람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호기심 없는 사람은 우리 회사 못 들어옵니다. 궁금한 게 없는 사람은 우리는 안 뽑습니다. 머슴처럼 시키는 거나 잘하는 사람 안 뽑습니다. 제가 왜 잘 됐는 줄 아세요? 저 국민학교 다녔으니까 국민학교 6학년이니까 12학기죠. 12학기 중에 8학기에 선생님이 이렇게 썼어요. 두뇌는 명석하나 주의가 산만하여 성적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제 성장 비결이에요. 호기심이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호기심 없는 사람 성장 못해요. 궁금한 게 많아야 돼요. 어떻게 교육할 거라고 엄마들 보라고 애기 데리고 오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 애 어떻게 가르치지? 이렇게 맞아 이렇게. 어떻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할 건가? 전혀 다른 어프로치예요. 여러분 여기 오셔서 제가 말씀드린 것좀 하나 기억하실 거, 저는 인공지능한테 휘둘리지 마라. 이 생각의 주인이
난지 물어봐라. 그래서 인공지능 쓰면서 이 표정 되라.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질문을 3개 이상으로 해보세요.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서 해보고 저렇게 바꿔서 해보고 그러다 보면 얘가 만들어낸 제너레이트한 답변에 의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탄성을 지르시고 그러면 감탄사로 넘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